김자린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약세에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종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 닥스 지수를 보시면요. 0.16%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지수도 0.43% 하락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는 0.15% 상승했지만 소폭의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1월 산업 생산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1%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7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반전을 성공했다라는 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로 27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실업률도 2.9%로 2.7%에서 조금 더 오른 모습,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하강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2월 고용 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시장은 2월의 CPI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PI 외에도 PPI나 소매 판매 등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다. 독일과 영국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프랑스는 상승폭에 제한이 걸린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 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WTI 함께 살펴보시면요. 네, WTI는 1.16% 하락하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브렌트유, 두바이유도 역시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인 데에는 중국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첫 2달 동안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080만 배럴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5%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제 공급 측면에서 또 살펴보시면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 소식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반대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 가격은 0.93% 오르면서 2,185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2,200선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7거래 연속 금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76개국의 선거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외에도 이제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 급매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예, 반도체주의 하락과 2월의 미국 실업률 상승 속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18%, S&P 500은 0.65, 나스닥이 1.16%, 러셀 2000이 0.1% 하락했고 주간 단위로는 S&P 500이 0.26, 나스닥은 1.17, 다우지수는 0.93%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S&P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후 이후 급락해 4% 이상 하락하며 마감됐으며 장 초반 5% 이상 상승하기도 했던 엔비디아가 5.6% 급락하며 6일 연속의 상승을 마감했고 슈퍼마이크로가 1.7%, 브로드캄이 7% 급락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한편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2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이 27만 5천 건으로 예상치 20만 건보다 더 많이 증가했지만 실업률을 3개월 연속 3.7%를 유지한 후 2월 들어 3.9%로 상승하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부정적으로 반영된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업 등이 상승했던 반면 IT를 비롯해 소재, 운송, 필수 소비재, 방산, 건설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089%, 달러 인덱스는 0.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분석가인 로젠버그 리서치의 데이비드 로젠버그 회장이 미국 경제가 갑작스러운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2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높게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며 이제 실업률은 2023년 1월 주기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상승해 연착륙 시나리오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저점에서 이만큼 상승하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연방준비제도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클라우디아 샴이 만든 이른바 샴의 법칙에 주목해 이 같은 발언을 그가 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샴의 법칙은 실업률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지난 12개월 중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때보다 0.5%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공식이지만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샴의 법칙은 단일이 아닌 3개월 이동 평균 값으로 현재 실업률은 1년 내 최저치보다 0.27%포인트 높은 상황이라면서 침체가 촉발된다고 주장하기까지는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작년 강세를 보인 덕분에 미국인들의 지난해 가계 자산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가계 순자산은 전년 대비 8%가 증가한 156조 2천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고 보도했고 이것은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연준은 성명을 통해 가계 순자산 증가가 주로 직간접적으로 주식 투자와 관련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4분기 가계 주식 투자 규모는 4조 7천억 달러 증가했고 이것은 2022년 말 39조 7천억 달러에 비해 약 20% 가까이 증가한 것이었지만 반면 주택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약 4천억 달러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 규모 역시 증가했는데요. 가계 부채는 지난해 4분기 2.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계 대출이 3.3%, 모기지 부채가 2.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지난 1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이메일 계정을 침입한 가운데 핵심 소프트웨어 시스템 일부에도 접근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히면서 지난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7%가 하락해 406달러 2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월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심각한 시스템 침입이 있었다면서 노벨리움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조직 미드나이트 블리자드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고위 경영진과 사이버 보안, 법률 분야 직원 이메일 계정에 접근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미드나이트 블리자드의 공격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취약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객 환경이나 소스코드, AI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조직이 최근 몇 주간 이메일 시스템에서 훔친 정보를 이용해 일부 소스코드 저장소와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다면서 현재까지 고객들이 직접 이용하는 자사의 시스템이 손상됐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오라클 코퍼레이션을 시작으로 KCS 제너럴 스토어스, 미션 프로듀스, 베일 리조트, 칼라보 그로우스, 아사나 잉크, 레전드 파머스리컬, 폴트리 홀딩스, 발라드 파워 시스템스, 그리고 뉴레이크 캐피탈 파트너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는 금요일장 어떤 흐름을 보였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훈풍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24% 오르며 2680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인트로는 32포인트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690선 근방까지 장 초반에는 올랐다가 오후 들어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가총액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1%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87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을 점점 더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선물지수도 1.4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지수가 상승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더 뚜렷했습니다. 6,978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도 1,821억 원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만이 9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2,876억 원 사자세를 보였고요. 기관도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73억 원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3천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넘어가서 금요일장 하루를 움직였던 특징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네, 노보노디스크가 테슬라를 제치고 시가총액 12위에 올라섰습니다. 주가도 9%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 아미크레틴이 임상 1상에서 위고비의 2배가량 뛰어난 수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국내 한미약품 쪽에서도 비만치료제 관련 호재성 이슈가 있었는데요. 차세대 비만치료 3중 작용제가 국내 일상 임상에 진입을 했고 이달 중 미국 FDA에도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 5.53% 오르며 33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패치형 비만치료제 관련 임상 소식을 전한 대원제약 역시 2% 가까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이제 HLB 한번 살펴보시면요. HLB에 관해서는 이제 가남 신약이 미국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22%가 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9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넥스, 유한약행도 각각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간밤 2%가량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항체 신약 도나네맙이 이제 FDA 허가가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이 주말에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요.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준비를 했는데요. 엔비디아발 훈풍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4%대 강세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엔비디아 GTC 행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2배 규모라고 하고요. 이제 또 팬데믹 이후에 5년 만에 열리는 정말 대규모의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또 삼성전자 쪽에서는 네온가스 재활용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와 HBM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장중에는 17만 4,900원을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이달 들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종가로는 4.23% 오른 17만 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TMC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엮여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네온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10%대 뚜렷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에도 ISC, AD테크놀로지, TFE도 각각 5%에서 18% 정도의 뚜렷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5% 정도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왔습니다. 반도체주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또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제 TSMC가 50억 달러, 삼성전자도 수십억 달러가 예상된다라는 블룸버그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엔터 관련 종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올 들어 계속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엔터 종목들이 이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제 엔터 4사의 시총 합산 규모가 20% 넘게 빠졌고요.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이 엔터 3사가 목요일장에서는 사상 최저가를 나란히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반등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부터 예정된 본격적인 아티스트 지적재산권 컴백 러시가 글로벌 라이트 팬덤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여러 아티스트들 컴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는 4.68% 올랐고요. SM은 3%, YG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 JYP엔터테인먼트는 각각 1%에서 2%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일장 특징 섹터 모두 알아봤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